인하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과 전기공학 전공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개통의 최적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최적 위치와 용량 선정 알고리즘 논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 방법, 분석 결과 요약, 참고 문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의 필요성으로 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한 전력수급 기본계획 보고서를 인용하였습니다. 향후 전력수급에 대한 계획의 골자인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원별 발전 설비 비중 그래프를 보면 발전 설비의 총합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신재생은 증가하고 원자력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발전 설비 총합 증가에 따라 원별 발전의 용량은 증가되는 추세이지만 비율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력, 석탄, LNG에서 용량은 총 5GW 확충되지만 비율은 21% 감소했고 신재생에너지는 47.3GW 확충, 비율은 23.9%로 증가합니다. 즉 용량은 전체적으로 증가하지만 비율은 증가 유지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게 됩니다. 분산형 전원 보급 전망 또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표들이 시사하는 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개통 연계 시 분산된 전원의 초기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최적 위치와 용량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입니다. 우선 제한하는 알고리즘을 위해서 적용될 계통의 입력 데이터로 목적 함수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목적 함수가 의미하는 바는 간단히 말해서 해당 모선의 신재생에너지 연계 시의 파급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4가지의 입력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모선의 부하량, 화석연료 발전 단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능 용량,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입니다. 예시를 보면 4개의 모선이 있는 계통에는 모선마다 다른 부하량, 신재생 최대 설비량, 발전 단가들이 존재합니다. 사례 연구를 위해 다음 값들은 한국전력공사의 균등화 발전 단가 보고서를 인용하였으며 균일하게 분포된 의사난수를 통해 각 모선마다 다른 값들을 표현했습니다. 다음 CF와 RE는 1MWh를 발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 두 변수의 차는 앞서 설명드린 파급력을 의미하는데 예시의 2번 모선의 경우 부하를 화력발전으로 부담하기 위한 발전 비용은 3,428.6원이고 신재생에너지로 부담하는 비용은 1,360원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두 값들의 차는 간단히 말해 해당 모선의 1MWh의 부하를 부담하기 위해 화력발전은 3,428.6원이 들지만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였을 시 1,360원으로 2,068.6원의 차익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급력을 나타내기 위한 CF와 RE는 규모와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정규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CF와 RE의 정규화 계수인 알파와 베타를 곱해줌으로써 동등 베이스에서 계산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앞선 과정을 통해 목적 함수가 계산되는데 값의 크기의 대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스트 캔디데이트 버스가 어느 버스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값이 중요하므로 예시의 경우 2번 모선이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지며 3번, 4번, 1번 순으로 1번 모선이 파급력이 가장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약 40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가능하다면 2번, 3번, 남은 용량을 4번 버스에 설비하게 될 시 가장 큰 차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 함수는 화력 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시 최적의 위치를 선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이러한 목적 함수를 통해 제한하는 알고리즘을 실행합니다. 알고리즘은 총 3개의 파트로 나뉘며 조류 해석은 뉴턴 랩슨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입력 데이터를 받아 조류 해석을 하기 위한 준비와 목적 함수를 계산합니다.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의 위치와 용량을 추가하여 조류 해석을 실행합니다. 세 번째로 조류 해석의 결과인
손실 전력에 비례한 신재생 에너지를 용량에 추가하고 다시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합니다. 만약 회원값에 수렴한다면 반복을 끝내고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 알고리즘의 목적을 말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전력의 손실과 전압의 변동성 기준에서 분산형 전원의 목적을 살펴보았을 때 분산형 전원이 모선의 모든 부하를 부담한다면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최고의 효율은 아닙니다. 물론 제약이 많은 신재생 에너지로서 불가능한 가정이기도 합니다. 즉, 제한하는 알고리즘의 세 번째 단계에서 허용값에 수렴한다는 의미는 신재생 에너지를 추가 설비하여도 손실 전력의 감소가 기대치보다 적어 더 이상 추가 설비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적 용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한하는 알고리즘은 세 번째 단계를 실행할 때마다 조류 해석을 해야 하지만 이는 초기 방법인 용량과 위치의 모든 경우를 나열하여 조류 해석하는 방법보다 계산 속도가 빠릅니다. 그 결과로 비교적 실제 사례보다 규모가 적은 계통이지만 IEEE 30버스 테스트 계통에서 304번의 이터레이션이 있었으며 계산 속도는 3.37초였습니다. 분석 결과 요약입니다. 본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설비하지 않은 기존의 계통,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 용량을 설비한 계통, 알고리즘의 최적 용량과 같은 용량이지만 무작위로 설비한 계통으로 세 가지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효율적인 계획이고 세 번째 사례는 같은 용량이지만 효율적이지 않은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 용량임에도 불구하고 손실 전력이 약 1.647MW, 2.7170MVAR 정도로 차이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그래프는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알고리즘을 통한 결과값이 전체적으로 적은 손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신재생 에너지의 분산화 설비는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최적 위치와 용량 선정을 통해 신중하게 계획되어야 합니다. 계통의 베이스가 100MVA인 IEEE 30 버스 테스트 계통은 79.3741MW가 최적 용량임을 나타내며 의사난수를 통한 값이지만 최적 위치는 순서대로 5번, 8번, 2번, 21번 모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실은 7.923MW, 32.617MVAR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목적 함수로 도출된 최적 위치가 비용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력을 나타내었으며 또한 알고리즘을 통한 사례와 무작위 선정 사례로 알고리즘의 최적 용량에 대한 합리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참고 문헌으로는 이종의 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